저도 20, 30대에 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내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결과도 받쳐줘서 우쭐했었고, 당연히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엄청 부풀어 올랐고, 남들에겐 잘 티나지 않는 숨겨진 자만감도 있었던 시기였죠. 하나씩 원하는 것을 이루고 꿈의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그만큼 더 큰 노력을 해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성공의 조건이 나의 노력이나 능력 이외에 인간관계,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직원들, 또 사업이나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고 큰 상황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당시 나의 노력, 능력, 믿음이나 철학 등 정말 수많은 것들이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에 필수적으로 관여된다는 것을 저는 육체적 번아웃,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같은 직접적인 경험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능력일까요? 인생은 노력일까요? 아니면 인생은 운일까요? 능력과 노력하는 힘조차 운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갖추고도 불우한 탄생 배경으로 가족들과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얽매여 자신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을 펼칠 수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힘조차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결국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미신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한국인이라면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을 뒤돌아보고 운이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 오늘 내용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삶에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담고 있다 알려진 중국의 경전 주역이 말하는 자신의 운을 좋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저는 30대 때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잘 된다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행운이 따라야 돼요. 맞아요. 운이 따라야 돼. 나도 운이 굉장히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굉장히 많이 따랐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 애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왜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운도 좋으면 좋잖아요. 운은 뭐 기본으로 깔려있는 운에 열심히 더 하면 좋잖아요. 근데 형은 옛날에 얘기했잖아. 성공하는 건 뭐냐? 운이다. 제가요?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압도적으로 더 큰 것 같아. 운을 고치는 방법이 무슨 도봉산 등산하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걷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없이 걷는 거예요. 한없이 걷는 건데, 만약에 자기가 운수가 좀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줄잡아 며칠 걷는 거예요. 하더니 막 하루 온종일 피가 나서 쓰러져도 또 걷고 또 걷고, 이렇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운명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릇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릇을 깨고, 한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걷는다. 애군이라는 것은 걷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입을 뒤집어쓰고 집구석에 있어야지 고자리 있는 건데, 흔들어대면은 애군은 못 견뎌서 나갑니다. 운명은 바람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흔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님이 장식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장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운명이 들어와서 고착이 됩니다. 쓰레빠 신고 뭐 털털하게 난닝구 바름 이렇게 하고 그러고 다닌다. 평생 그러고 다닌다.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운을 끌기는커녕 있는 운 다 내보냅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를 점점 고귀하게 만들면 운명이 남아있어요. 뭐 돈만이 운이 아니죠. 병도 건강하게 살고 자식 잘 되고 명예 높아지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돈은 쬐끔한 거예요. 이 운이 좋다라는 것은 돈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곳에 속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정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이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곳에 속해 있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묻어가게 됩니다. 묻어가면서 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운이 좋아질 수 없는 곳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성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 운의 문제는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 모임도 있고 어떤 내가 속한 조직도 있고 회사도 있지요. 사람과 공동체가 맞물려서 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인생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숙한 비밀. 성공은 운입니다. 됐죠? 정말입니다. 성공은 운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을 보면 그 자신이 행했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운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운은 정말로 강력한 오브젝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얻을 운이 있는지, 운을 얻을 운이 여러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만일 운이 통한다면이란 기준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됐을 경우에야 됐을 때 두 가지를 다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지 않는 싸움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운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으로 나를 디자인하고 나는 좀 더 넓은 운을 캐치하고 싶어서 넓대대한 그릇이 되고 싶었고, 아니면 나는 깊숙한 뭔가에 이르기 위해서 긴 깊숙한 깊이가 있는 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운이 담기지 않았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뭐죠? 그릇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을 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